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어. 그랬는데 이제 어디 놀러 갔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제 다른 남자랑 이제 같은 침대에 있었어. 임신을 했을 때 아이 설마 그날 그랬겠어? 참 여성분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생기죠. 태아 친자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엄마 검사를 하는데 10에 20승 그래서 1해 1억 조 분의 1이니까 거의 이거는 뭐 빼박인 거죠. 이건 어떻게 뭐 알 수가 없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질책언니 산부인과 전문의 권소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얼마 전에 되게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구미에서 그 3세 여아와 20대 여성과 40대 여성.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아이가 숨진 지 한참이 지나서 발견됐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가 방치돼 숨진 것과 관련해 친모가 알고 보니 외할머니였다. 처음 친모로 알려진 여성은 결국 언니였는데 이 사람의 친자녀도 행방이 묘연하다. 그럼 친아빠는 누구냐? 이제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이제 원장님 그게 어떻게 그런 검사 결과가 나와요? 막 그런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하고 그래도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친자 확인 검사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친자 확인 검사는 산부인과에서는 어떨 때 하게 되냐면 이제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았어. 애를 낳는데 엄마는 A형이고 아빠는 O형이에요. 근데 이제 신생아 피검사를 해봤더니 신생아가 B형이야. 그러면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첫 번째는 애가 바뀌었다. 이 병원에서 우리 애, 우리 손주를, 뭐 우리 손녀딸을 바꿔치겠다. 뭐 이거 병원 뭐 소송해야 된다. 근데 사실 산부인과에서 출산하고 나서 애가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뭐 거의 뭐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일단 뭐 띠지 같은 거를 2개를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는 이제 신생아 태어나면 신생아 뭐 발목에 하나 두르고 이제 엄마 손목에 하나 둘러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그렇거나 그렇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제 혈액형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산전검사 하면서 혈액형 검사를 하기 때문에 혈액형이 정확한데 아빠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혈액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건강검진, 직장 건강검진도 하고 뭐 그래서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학교 때 검사했던 거, 뭐 초등학교 때 검사했던 거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어서 본인 혈액형을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이제 만약에 이제 혈액형이 그렇게 나왔는데 아기가 바뀐 게 아니다. 혈액형도 다 정상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 아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뒤집어지고 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이제 친자 확인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부인과에서는 딱 그때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제 아기 낳았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친자 확인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대개는 이제 친자 확인 검사를 하는 경우는 한 가지는 이제 친자임을 증명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면 그냥 이 엄마와 이 아빠의 아이로 그냥 인정을 하거든요. 둘의 이제 친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혼외 관계인 경우에 있어서는 얘가 당신의 아이입니다라고 이제 친자를 확인을 시켜주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뭐 그 상속권이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애의 이제 법적 지위를 알기 위해서 친자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애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친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엄마한테, 이제 모든 사람은 엄마한테서 유전자 한 쌍, 그 다음에 아빠한테서 유전자 한 쌍, 그렇게 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유전자라도 이제 대립 유전자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있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예를 들어서 A, B를 가지고 있고, 아빠가 C, D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거는 A, C, A, D, B, C, B, D.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기들을 검사를 해봤더니 A, F가 나왔다. 뭐 A, 뭐 Z가 나왔다. 그러면 엄마는 맞는 건데 이제 아빠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립 유전자를 뭐 한 쌍만 검사해서 아는 건 아니고 뭐 15쌍 이상을 검사를 하거든요. 15쌍 검사했을 때 이제 다 100% 일치하면 그러면 이제 친자라고 보는 거고 이게 3개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제 친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 구미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신기한 게 그 3세 여아랑 20대 엄마를
왜 검사를 했을까? 당연히 이제 그 20대 여성의 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근데 아마 조사 과정에서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게 있으니까 검사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분명히 이제 비슷하기는 한데 친모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4분의 1만 같다든지 반이 아니고 뭔가 이상하니까 분명히 혈연 관계나 인척 관계는 있는데 그러니까 전혀 동떨어진 관계는 아니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랑 분명히 인척 관계는 있다. 그러면 아마 그 20대 여성의 어머니랑 아버지를 아마 다 검사를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뉴스에 나온 건 이제 40대 여성만 나왔겠지만 그러면 검사를 했을 때 이제 40대 여성이 이제 친모라고 나오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일치해가지고 나오는 거고 그 아버지는 뭐가 일치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나왔겠죠. 경찰이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사건을 매듭짓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결국 의문점을 풀지 못했는데요.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결국 친모로 밝혀진 40대 여성은 끝까지 자신이 낳은 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지금 현재까지는 그 뉴스에서는 그 40대 여성은 뭐 출산한 적이 없다. 뭐 내 아이가 아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게 그 유전자 검사가 친자인데 친자가 아니라고 하거나 뭐 그렇게 잘못될 확률은 거의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제가 봤는데 그 10에 20승. 그래서 1해래요. 그래서 그럼 이게 1만 경, 뭐 1억 조 분의 1이니까 거의 이거는 뭐 빼박인 거죠. 이건 어떻게 뭐 알 수가 없는 그런 거라서. 드라마에서도 항상 보면 이제 유전자 검사하고 막 그러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막 뭐 머리카락을 하고 뭐 칫솔을 가져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유전자 검사 센터에 의뢰하면 그 다음날 따다다닥 뭐 99% 친자입니다. 뭐 아닙니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검체 같은 거는 어떤 거를 쓰느냐? 그러면 이제 혈액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강 상피세포. 그래서 옛날 뭐 초등학교나 뭐 그때 이제 그 과학 실습 시간에 뭐 그런 거 하셨던 기억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세포 검사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머리카락을 검사하는데 대개는 이제 모근이 있는 거를 검사를 하는 게 정확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액 같은 걸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배 꽁초, 이제 뭐 드라마 보면 이제 담배, 타액이 묻어 있는 그런 담배, 뭐 그런 거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드라마처럼 이렇게 뭐 몰래 그 마시던 커피잔을 가져가서 검사를 하고 그러는 건 사실상 그렇게 뭐 검체가 되는 것도 그렇게 잘 되지는 않고 그런 거는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친자 확인 검사가, 검사를 하면 뭐 검사 결과가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한 24시간? 뭐 늦어도 48시간 이내에는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거고요. 이게 내가 이제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내 애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본인 확인용 검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기 머리카락이랑 그다음에 자기 아들 잘 때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2개를 보내가지고 검사를 하면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정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뭐 친자 뭐 존재 확인, 뭐 친자 뭐 부존재 확인 뭐 그런 법률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하려면 그거는 이제 직접 가서 그 검사실에서 제3자가 뭐 피를 뽑는다든지 출장을 해야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하는 그런 기관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대학병원 비롯해서 한 200여 군데 뭐 그렇게 있는데 제일 많이 밀집돼 있는 거는 아무래도 서초동 법원 근처. 그런데 이제 그런 검사실들이 많이 있고 그렇긴 하죠. 되게 흥미로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50대 아주 행복한 가장. 근데 이제 건강이 안 좋아져서 내가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해요. 그럼 이제 유전자 적합성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둘 중에 한 명이 뭐 내 친자가 아니다.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가족이 되게 파탄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원래 검사는 이제 이게 신장 이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알아보는 검사인데 검사를 하다 보면은 이상하다. 이 사람은 뭐 친자가 아니네.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의료 생명윤리, 뭐 의료 윤리 다루는 데서 이럴 때 이제 가족에게 그거를 알려야 하나, 알리면 안 되나, 뭐 그런 토론도 이어지고 뭐 그런 적도 있어요.
태어나고 난 이후에 그렇죠,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이 복 중에 아기가 있을 때, 아이가 만들어졌을 때 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뭐 한 번 만나고 헤어진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고 제 아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 아이가 맞습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이제 전화 문의도 오고 인터넷 상담도 오고 그러는데 이게 날짜가 좀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3개월 전에 헤어졌는데 그때가 마지막이었는데 그 다음에 만난 적이 없고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나타나서 나는 임신 5주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뭐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애매모호할 때는 그러면 이제 남자도 헷갈리고 여자도 헷갈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관계한 날짜가 한 4, 5일 정도 차이가 나면 그러면 이제 초음파랑 관계한 날짜랑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요때 관계한 남자가 이제 이 아이의 아빠다. 그렇게 약간 좀 특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이 오셨을 때 제가 뭐 3월 10일은 이 사람이랑 했고 이 사람이랑 콘돔을 썼고 뭐 3월 15일은 이 사람이랑 했는데 콘돔을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고 3월 20일 날은 이 사람이랑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정관 수술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셋 중에 누구일까요? 그렇게 하면 이제 초음파를 보면 임신 한 12주 이내 같은 경우는 아기들 크는 속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딱 뭐 5주 6일, 뭐 7주 4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어느 날 관계한 게 임신이 된 거다. 그렇게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날은 되고 요 날은 아니고 이 사람이 뭐 확실히 정관 수술을 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뭐 이제 배제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볼 수 있는데 날짜가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은 특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친자 확인을 이제 복중 태아로 이제 태아로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워낙에나 과학기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가능한데 우리나라 지금 생명윤리보호법상 그 태아의 친자 확인은 이제 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태아 친자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피로 이제 엄마 피로 검사를 하는데 이제 태아의 그런 DNA가 일부 이제 엄마 피로 이제 소량이 넘어가요. 그게 한 6주, 7주에서부터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검사는 가능하고, 근데 대개는 이제 내가 임신했다는 거 알고 이제 막 이렇게 날짜를 따져보고 누군지 뭐 확인하려고 하면 대개는 그래도 한 임신 10주 이상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신 10주 이상에서는 되게 안정적으로 그게 이제 인지 아닌지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불법이고, 일본에서는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상대방 남자의 이제 혈액, 그 다음에 모체의 혈액, 그렇게 해서 혈액을 이제 일본으로 보내는 거죠. 그거는 사실 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친자 확인 검사하는 게 예전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뭐 그랬으면 지금은 한 뭐 그거에 한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이제 워낙에나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많이 낮아졌는데, 이제 외국으로 보내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비싸겠고, 이제 문제는 그 상대방 남성의 그 혈액을 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동의를 해야지만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남자가 검사를 하자고 요구를 하는데 여자가 아니다, 이해는 네 애다, 난 죽어도 못하겠다,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으로 보내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전에는 미국으로도 보냈었고, 요즘에는 어쨌든 가까운 일본으로 많이 보내고. 네,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시나요, 장모님? 그러니까 날짜상으로 이렇게 헷갈려서 물어보는 경우가 그런 건 종종 있어요. 남자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남자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콘돔을 썼으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안 쓴 것 같고 기억이 안 나고 사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사정을 안 했지만 그래도 그 쿠퍼에게 그 미량의 정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걱정하는 게 있죠. 그래서 아예 그런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 게 있죠. 드라마 뭐 옛날 사랑과 전쟁, 뭐 요즘 뭐 에로 부부, 뭐 어쨌든 각종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보면 아내가 외도를 해서 어쨌든 간에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혼을 하기로 하고 나서 보니까 혹시 이 여자가 예전에도 외도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지금 내 아이가 지금 뭐 8살인데 그 애를 검사를 해봤더니 뭐 친자가 아니다. 뭐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혼 소송하거나 그럴 때 내 아이가 아니니까 뭐 양육비를 안 준다든지 뭐 이제 소송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로 이제 친자 확인 검사 또 하고 그렇게 하게 되고요.
이거 받아보는 사람도 입장이 참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법원 이제 그런 검사실에 의뢰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있어서는 대개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을 많이 돼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양성이 꽤 많이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정황상 그러니까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을 놓고 보면 이제 생긴 것도 너무 똑같고 하는 짓도 너무 똑같고 그런 상황에서는 검사를 하는 게 아닌데 뭔가 봐도 나랑 너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정황상 이 배우자가 한 게 의심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검사를 하니까 대개는 어느 정도 예상한 거랑 맞게 나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 친자 확인 검사를 또 많이 하는 게 명절 지나고 나서 그냥 몇 년 만에 보던 고모가 차니 안 닮은 것 같은데 뭐 이제 그렇게 한마디 하면 집에 가서 이상하다 제가 좀 나랑 다른가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게 명절 이후에 뭐 이혼 소송이나 그런 게 많은 것처럼 뭐 친자 확인 검사도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자 확인 검사 좀 흥미로운 주제 한번 다뤄봤고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 있으면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안녕.